가장 안타까운 거 이순실 마담님은 엄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가장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제 살아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면서 느껴보면 북한의 엄마들과 한국의 엄마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부분도 많은데 틀린 부분은 뭐냐면 한국의 엄마들은 너무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막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냥 엄마들이 공장 문이 닫힐 때까지 아이를 낳다 보니 열이 넘도록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공장문이 네. 생산 공장, 생산 공장.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11명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명을 다 어떻게 먹여 살려요. 예. 엄마는 참 이게 뭐냐면 아기를 많이 낳지만 엄마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다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저 떼고 밥 먹을 때 엄마들은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언니가 키우고 네. 또 오빠가 또 데리고 나가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또 엄마도 생계전선에서 일을 해야 돼 보니 엄마가 이군단장 요리사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 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군단장 요리사면 음식을 많이 좀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예, 배우고. 도둑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근데 또 11명의 그 자식들을 다 키우다 보니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의 엄마들은 절대 여기처럼 학원에 보내고 뭐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때려도 집에 와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소리 한마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때려줬어요. 뭐 쌤통이다. 얼마나 못되게 놀았으면 매만이 알고 선생님한테 오히려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매 한 대 더 들여서라도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하면서 그건 맨입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혁명적인 뇌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뇌물. 혁명적인 뇌물은 뭐야? 혁명적 뇌물은 뭡니까? 뭐 만년필, 학습 노트 이런 게 아니라 오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지? 뭐냐면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게 최고의 뇌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식당에서 또 고기도 조금씩 훔쳐다가 또 이렇게 누룽지도 또 설탕 착착 뿌려서 신문지에다 감아가지고 오빠네 선생부터 동생네 선생까지 일체 엄마가 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까지 먹여 살리는 그럼 거예요. 몇 명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11명도 다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뭐 체우동생 한 번 안 했지만도 학교에서 반장을 다 해봤어요, 제가. 엄마 치맛바람에 아주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그냥 하늘 모시듯 하는 거예요. 먹는 그냥. 거 주니까. 예, 먹는 걸 주기 때문에. 근데 야, 우리 어머니는 얼마든지 자신도 소비할 수 있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다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만 너무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부모님들 그냥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예, 효도할 열을조차 없었어요. 아유. 예. 최은정 마담님은 엄마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부모님들이 다들 희생적이긴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더 그러니까 희생적이세요. 그러니까 네. 교육. 네. 이렇게 교육가로. 네. 다른 부모님을 100으로 봤을 때 한 제가 200 내지 300 정도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과학교육학 박사라고 해서 TV에 출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엄마 아빠 덕인데 엄마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서 박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박사를 시작하기에 나이도 늦고 나중에 교수가 되기도 힘드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애도 봐줄게. 한 학기 등록금도 내줄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시작하라고. 친정 다 해주셨네. 네네네. 키우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고, 그러고 이제 아들을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12년을 키워주시고, 네. 그렇게 네, 다 해주신 데다가 또 결혼할 때도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마산에 이제 사셨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근데 이제 저만 사준 게 아니고 딸 셋을 다 이제 다 그 정도에 해당할 만큼. 특히 마산에 이제 사시면서 서울에 집을 세. 네네. 빠졌다. 엄청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능력도 있으셨고, 네, 그러기도 하셨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그러면 그렇게 사주고 당신은 되게 좋은데 사시는 게 아니고 지금 부천에 되게 작은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미리 이렇게 안 주셨으면 강남에 제일 최고급 아파트를
것들을 엄마가 이제 살고 그러니까요. 계실 텐데 진짜 자식들한테 다 희생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또 그 갔을 때 제가 갈 때 이제 감추셨다가 제가 이제 저한테 들키셨는데 진짜 다 타버리고 다 긁힌 양은 냄비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래갖고 근데 진짜 그럴 정도로 내내 아끼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되게 또 좋은 식당에서 엄마 생일에 이제 다 같이 그러니까 프랑스 레스토랑 되게 고급 오, 예, 레스토랑에서 예. 같이 이제 다 만나가 친정 식구들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엄마가 보따리를 3개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 셋 집 하나하나 다 반찬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도 늘 그러고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제발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러면 반찬을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럼 막상은 같이 놀라 그러면 피곤하신 거야. 그치. 그거 3개 다 준비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다 네, 만들었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희생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음식도 하고, 네, 제가 더 잘하고 많이 모실게요. 엄마 이제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네. 근데 그 왜 우리가 신을 뭐 숭배하고 섬기고 그런다 그러는데 신을 우리가 현실대로 이렇게 체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신의 사랑을 갖다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부모님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직접 느끼라고 부모님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고 부모가 되게 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들 근데 때가 얘기 중에 계속 그 신의 그 사랑을 대리하는 게 엄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부모라고 얘기하는 게 아빠도 거기에 끼어드는 느낌이 없잖아. 근데 이게 이정수 씨 아니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자식을 갖다가 엄마 혼자 만드시나 이 사람아? 애 만들어봤으면 알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얘기가 엄마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양치승 씨는 혹시 네. 부모님 생각하면 저는 약간 집안이 약간 남과 북 같은 느낌이에요. 남과 북. 그러니까 아버님은 약간 저희가 공무원이셨거든요. 공무원이셨는데 보통 그리고 약간 직급이 좀 높았어요. 그러면 회사에는 사실 굉장히 문제점들이라는 게 많잖아요.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혼날 수도 있고 그럼 보통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안 그만두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은 성이 진짜 화가 좀 세요. 그래서 바로 뭔가 들어오면 바로 그만둬버려요. 어머 그러니까 보통 좋은 직업을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만뒀다고 하니까 농담하지 말라. 무슨 애들 장남도 아니고 무슨 직장을 그만두냐. 공무원이. 근데 아버지는 진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만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야,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저희 아버지는요, 밖에 나가면 너무 호인이야. 호인 너무 집에 호인. 진짜 월급을 받으면 이 사람이 좀 불쌍해.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빌려주고. 근데 집에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집에 돈을 안 갖고 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공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등교를 하려 그러면 도시락이 항상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나들, 형, 저. 그러면 갔다 오면 엄마 없잖아요. 네. 근데 갔다 와서 밥 먹으러 항상 반찬을 해놓으세요. 근데 밤 늦게 들어오시고 또 다음날 보면 또 일 나가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만 들어오면 사실은 얼음장이었어요. 집 자체가. 그래서 숨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뭔지 알아. 밤에 이렇게 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이렇게 웅크리들고 살았었죠. 그러면 형제 무섭고. 어머님 다 포함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약간 적개심, 서운함 이런 게 서운함을 기본적으로 좀 막 넘었죠. 무서움이 많이 넘었죠. 많이 넘었고. 감이 심했겠구나.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장해서 크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22년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래되죠. 3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방송을 조금 할 때 어머님이 이제 청량시장을 가끔 가세요. 청량시장 가시는데 거기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뭐 박수영 씨 얘기도 하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뭐 드라마 어제 봤는데 누구 나오더라. 뭐 박수영 씨 어쩌더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들이 아이고 그 양관장 있는데 제 얘기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이렇게 갔다가 쫙 들어보니 내 아들. 우리 아들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들어봤는데
엄청 뭐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 뭐 알아요 뭐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뭐 아주머니는 뭐 아시는 분이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야, 아프는데. 엄청난 네네. 자랑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머니한테 막 그냥 서비스도 드리고 너무 뭐 아들 잘 키우지 않았냐 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네네. 그거가 저는 사실 제일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사실 많은 것도 해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런 어머니 좀 기뻐하는 모습을 좀 봐서 솔직히 저는 약간 뿌듯한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건 너무 답답하다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부모님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딱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자식 위해서 다 퍼주는 부모님이 더 답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식 말고 나 먼저 내가 주인공 이쪽이 좀 너무 야속하다가 양쪽을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나는 좀 더 막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자식이 발달 장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자식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 이렇게만 자식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르고 내 자신을 억누르고 살다 보면 이거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할 거라니에요. 그럼 이 폭발하는 이 지점은 누구한테 갈까요? 자식. 올린다. 내 내가 주변에 뭐 가장 약한 존재. 그 프로이트가 한 말이 있대요. 100년 전에. 그 모든 억압당한 감정, 표현되지 못한 것들은 나중에 더 추악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저는 이거를 너무 이제 좌우명처럼 가슴에 담고 살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괜찮으셨어요. 이제 대치동에서 사시면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잘 지냈어요. 경제적으로 잘 지원받으면서 했고, 우리 지금 최은정 선생님처럼 막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 주느라고 막 음식 만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딱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저 중학교 때부터 김치를 사 먹었어요. 90년대. 그 당시에는 팔지도 않았어요. 팔지도 않는 김치를 어디서 사 드셨어요? 다 그런 루트가 있어요. 동네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훨씬 맛있거든요. 제발 살아. 그리고 지금도 명절이면은 이렇게 음식을 싼더미처럼 하시지 않고 우리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와서 그 시대에 집에서는 차 마시고. 네, 그냥 차만 마시니까 솔직히 좋아요. 저희도 설거지 안 해도 되고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드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두 분 다 본인들의 인생을 각자 잘 살고 계시니까 자식이 걱정할 일이 사실 많지가 네, 않아요. 맞아. 걱정하잖아. 지금 여기 반찬 네. 내오니까. 그러니까는 엄마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희가 잘 살면 그게 효도다.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막 해줘라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잘 살면 이게 효도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저도 엄마 아빠 알아서 여러 모임이 있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해외 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도 마음 편해요. 네, 잘 살고 맞아.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진짜 친정 어머니는 요즘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8월에 유학을 갈 거거든요. 미국 유학을 갈 건데 요새 이제 그 아빠가 환율도- 된 아들이요? 아빠가 된 아들. 예.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애기 하고 낳고 있어요. 자식 낳고 유학도 네, 가요. 그래갖고 이제 네. 또 부인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애기 며느리랑 데리고. 애기 데리고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증손자를 달러로 키우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달러 환율도 되게 높고 미국 물가가 정말 살인적으로 비싸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당신이 돈을 더 아껴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손주 저 학비를 주겠다. 엄마가 좀 도와주겠다는 중손자 거. 학비를? 그래서 제발 엄마 정말 아니 그건 정말로 아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또 진짜 애도 다 키워주시고 또 이제 집도 사주시고 그렇게 희생하고 지금도 또 아껴 쓰고 또 반찬 해주시고 그러는데 내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라고 진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양은 냄비를 안 버리시는구나. 그런데 또 그래도 최근에 달러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게 좀 너무 심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안 바뀔 네. 것 같아요. 정한영 씨는 어떠세요? 그
자식한테 이제- 워낙에 사랑받고 사셨으니까. 예, 가정적으로. 저는 이제 외아들이라 네. 사실은 이제 아이고. 어떻게 보면 과도한 사랑을 엄마한테 받은데요. 하도 나만 보고 사니까 대신 이제 뭐 집에서 뭐든지 내가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나야지 나머지도. 대박. 부담스러워. 임금님, 아버지고 임금님이야, 엄마고. 임금님. 내가 왕이지. 왕의 집에서. 모습이다. 좋은 건 내가 먼저. 항상 다. 근데 이제 우리 장인 장모네는 안 그렇더라고. 아빠가 먼저고. 당연하죠. 엄마가 먼저야 거기는 자식보다. 그게 우리는 정상이에요. 내가 아니 정상 부정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아무튼 나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 어릴 때는 정말 지겨웠어요. 그 엄마가. 나만 바라보는. 가출도 하고. 어우야. 진짜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혼자 그냥 나는 나가서 친구들이 형제들 팀에 막 이렇게 막 거기서 뭐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거기 끼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내가 그거를 느낀 건 이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냥 있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태어난 게 예. 너무 고마운 네, 거야, 네, 걔가.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할 필요가 없다. 예. 태어나준 게 효도야. 네. 걔가 태어나서 내가 걔 눈을 보고 웃고 걔가 나한테 줬던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건 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그때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랬던 그 총량이 평생 할 효도 다 한 거예요. 아니 중간에 이런 자식들도 있어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요? 맞아.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안 낳았으면 저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하는 자식들도 아니, 많아요. 감동. 되게 미안하다 그래야지 못해. 되게 미안하다 그래야지 못해. 미안해. 얘기 듣잖아요. 좀 부러워요. 부럽고 저희 아버지가 약간 폭력성이 좀 심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되게 오랫동안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 안에 나도 그런 들어서 생각 힘드니까. 했대. 네, 너무 힘드니까. 잘하는 시기에 나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이 아니라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힘든 폭력성 때문에 전체 가족이 너무 힘들었고 제가 어렸을 때 야 고아라는 그 친구들 보면 정말 좀 슬픈 얘기지만 차라리 네, 차라리 매일 맞고 막 이러니까 고아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어머님은 희생이 굉장히 심했지만 아버님은 희생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회사를 다닐 때도 오랫동안 다니셨고 그리고 뭐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받으면 뭐 아들이 뭐 사업도 하고 어머님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보통 퇴직금이 뭐 좀 많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좀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쓰질 않고 그냥 자기 돈이니까 누가 주식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주식을 투자한 거야. 아이고. 그거 1년도 안 돼서 다 날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자기- 주지, 어머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 뭐 우리가 번 것도 아니니까 알아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만 나눴지 사실은 책임감이나 그런 뭐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뭐 이렇게 행복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버님을 생각하면 뭐 지금은 용서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이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딱 왔는데 이상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거의. 아침에 전화 딱 온 거예요. 이상하다. 느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엄마 왜?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만감이 교차했겠다. 교체하는데도 되게 많이 편한 거예요. 외려. 네, 너무 죄송하지만 응어리가 사라지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막 이런 죄책감 때문에 좀 한동안 또 시달렸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순실 마담님 왜 어릴 때 왜 고아였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었어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김부자들이 인민을 위해서 생일날에 뭐 술 한 병, 뭐
담배 한 곽씩 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지 함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걸 사랑 표현을 못 해봤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군단장 요리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요. 계속 군단장은 훈련 가면 훈련 따라가고 회의 가면 회의 가고 전속 요리사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차 타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썩어지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언니는 군대 갔고 오빠는 또 남자니까 그래서 내가 가운데서 그냥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마다 새벽에도 그냥 추운데 장작 들여서 요만한 손으로 장작을 끌어다 아궁이 불 비치고 막 이러면서 부엌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가니까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일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다 내 몫이야. 항상 그냥 아로목에 딱 앉아서 야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하라 그러면 그 조그만 손으로 이만한 솥이요 식구가 많으니까 이만한 솥뚜껑을 그걸 열지 못해서 알람 막 조금씩 밀고 나가는데도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절대 나를 도와주질 않았고 7살 제가 7살에 학교를 붙었거든요. 1학년에 이민학교 1학년에 그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려놓고 숙제할 시간 없이 물을 길어야 되고 추운 날에 나가서 장작을 들여다가 마당에 싸야 되고 이러면서 호흡 불고 그러면서 자라는데 다른 애들 보면 뭐 엄마가 부침개도 해주고 엄마가 밥도 떠주고 막 그게 애들 치마 주름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오빠나 우리 동생 거 아버지 바지 주름까지 다 제가 전기가 없으니까 다 물로 푹 해갖고 싹 바지 이렇게 나른나른하게 적셔갖고 포대기에다 딱 깔아가지고 밑에 아랫목에서 막 뒤치락거리면 바지도 다 쪼글쪼글해지니까 한 번 뒤치락도 못하고 바닥 이렇게 누워서 아버지 바지 주름 잡아서 몸이 다리미.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바지 엄마가 없는 걸 엄마 일을 다 내가 하면서 욕을 엄청 먹고 못한다 자꾸 그러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도 안 해주시고 막 그냥 일만 시키고 억세게 그냥 강하게 키우려고만 하니까 너무 싫었고 진짜 막 어떤 때는 숙제하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 죽나 막 이러면서 막 써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철없는 그냥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엄청 그렇게 그 남전 여비 사상이 너무 강한 북한이다 보니 엄마도 큰 숨을 못 쉬고 살았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나 왜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었지? 난 남자로 좀 태어나게 만들지 막 이러면서도 막 살았거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